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김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Y 메나테크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2030, 20대, 30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메나테크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은 한 병사가 여기 보이시는 이 솔트, 소금을 배급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 솔트는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무슨 단어냐면 네, 셀러리, 바로 월급의 어원이 이 솔트라고 해요.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렇게 월급으로 우리 생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소금을 배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봉급, 월급을 뭐라고 부르죠? 네, 짜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조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소금이 우리 생명을 연명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그 우리 바로 월급도 우리 생계 유지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어가 진화를 했다고 해요. 저도 맨하테크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네, 짜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월급 때문에 제 노동과 그리고 시간을 회사던 누군가에게 맞바꾸는 이 회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바로 리로이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이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네, 요즘에는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그리고 불경기로 인해서 이 쇠사슬마저도 변변치 못하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내 삶의 노예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번 연도도 그렇고요.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되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죠?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그런데 중요한 건 4차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는 원래 바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삼가하게 되었죠. 학교를 안 가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따라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 온라인 기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교육계에서도 미처 겪어보지 못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못한 나머지 이 공교육에 대한 빈틈이 생겨났고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의 양극화가 생겨나고 극명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기업이나 이 공장에서는 이제 최소 인력과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시키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당장은 아니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그리고 작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거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슈화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들의 손실이 얼마나 클까요? 원래는 기업이나 공장 입장에서는 이 인공지능 로봇의 가격이 렌탈이던 그 구입이던 어떤 경영상의 경비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망설였거나 미뤄왔다면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원이나 이렇게 노동자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공장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쉰다면 하드워크까지 그게 이어지고요. 그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치러야 하는 이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은 최소로 감축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로봇으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지인들과 같이 저 포함 4명이서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무인 커피 전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타벅스 원두를 사용, 근데 가격은 여기 안 나왔는데 가격도 상당히 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커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커피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계 로봇에 의해서 나오는데 같이 갔던 지인 4명 중에 2명은 반응이 "와 정말 신기하다."였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 맨하튼급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한 분과 저는 '일자리가 진짜 없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동상이몽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 기계가 2천만 원이래요. 물론 2천만 원 비싼 금액이지만 직원 채용 시 뭐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 위험, 뭐 병가, 퇴직금 등의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코로나 기간 쇼핑 어디서 하셨죠? 네, 집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엄청 늘어났는데 우리 넷플릭스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드셔야 되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음식 시키고, 그리고 생필품은 뭐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이렇게 엄청나게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고요. 우리의 편리함도 비례하게 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우리는 편해졌지만 비대면 소비가 늘면 오프라인으로 장소를 가지고 그리고 점포를 가지고 운영했던 모든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네.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건물주까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음식점, 뭐 자영업은 배달이 잘 되니까 호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처음에만 그랬지 이제는 뭐 대기업부터 너도 나도 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나설 자리가 없다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장들의 악화로 엄청난 그 경제적인 타격과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어두운 이면이 네,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례로 카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은 최소 인력만 남기고 로봇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비대면 쇼핑, 비대면 소비들이 늘어나니까 이 중간 역할을 매개하는 이 긱경제, 긱이코노미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그 기업이나 공장에서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정규직이 아니고 네, 임시로 쓰는 형태인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수익을 늘리고자 이 엔잡과 맞물려 이 긱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배민, 뭐 쿠팡맨, 대리운전 등등. 여기 이 베스트셀러가 코로나 이전에 출간이 된 책인데요. 정말 무서운 말로 나와 있죠. 네, 임팩트 있게 앞으로 10년 직장의 배반이 시작된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더 이상은 짜지만 샐러리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월급, 즉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이제는 불안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변화들로 인해 이렇게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수치가 정말 반대였다면 좋았을 텐데 가계부채가 무려 정말 상당히 우려할 정도의 최대치고요. 그리고 고용률은 8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빈부격차냐면은 상위 20%들은 더 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중산층을 포함한 하위 20%는 더 열악해졌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서울대 이 김난도 교수님의 2021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 이코노미 리스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어떤 경기 불황을 겪었을 때 시간이 걸려도 U자형이나 그리고 V자형 같은 경기 회복 주기를 보여줘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위아래 양극화가 네, 엄청나게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신조어도 생겨났더라고요. 바로 코로나 디바이드.
디바이드, 뭐 나누다라는 뜻인데, 네, 좀 전에 보셨던 이 K자 양극화와 같이 이 위아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네, 바로 저와 같은 20대, 30대들이 20대, 30대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단어죠. 바로 벼락 부자였으면 좋겠지만은 이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주식으로 그리고 코인으로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렇게 반대로 고용 시장의 악화의 원인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20대, 30대가 월급으로는 네, 도저히 대안이 안 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다. 이러다 벼락 거지가 되겠다. 생각해서 영끌 바로 영업까지 끌어모아 비투 빚을 내서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주식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고 그리고 2021년은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곧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네, 코로나가 설사 뭐 잠잠해져도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매스컴과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팬데믹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주기가 계속 점차 낮아지고 있죠.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겪었던 이 팬데믹 상황, 네, 단순하게 그냥 확률적으로만 놓고 봐도 보면 그럼 2025년 안에는 뭔가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위기지만 이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우리가 무언가 확실하게 이 위기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네, 뭔가를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익과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네, 월급이나 뭐 자영업 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네, 코로나를 통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경제 전문 유튜버들 요즘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불안해진 노동소득, 근로소득 말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뭐 비트코인, 스마트 스토어, 네, 이런 금융 자산과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 산업 자산, 인적 자산, 자산에 대해서 네,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건물 임대료, 뭐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뭐 수수료, 연금, 저작권 같은 이런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야 돼야 하는데 우리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 즉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 네. 우리 시장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네. 과거에는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죠. 과거에는 여기서 끝났는데,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되세요. 내 소비의 경험을 내 소비의 경험을 누군가와 연결을 통해 나의 소득이 창출된다. 근데 어디서? 바로 플랫폼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소득이 발생되는 공유 경제라는 거죠. 요즘에 언론에서도 이 공유 경제라는 말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뭐 유튜버 분들 그리고 뭐 틱톡, 인스타
뭐 파워블로그 이런 분들이 내가 소비해서 좋은 건 좋다고 그 경험을 공유해서 누군가와 연결을 시켰더니 소비가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프로슈머로서 소득으로 창출이 되잖아요. 저희 뭐 식당만 가더라도 음식을 개인 SNS나 뭐 계정에 올리면 뭐 계란찜 서비스, 음료 서비스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요즘에는 뭐 없는 식당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그게 연결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사우디 아람코라는 이 대형 석유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랫폼 방식의 기업들이 랭크를 하고 있고요. 어, 모두 네, 쿠팡 다들 아시죠? 우리 메나테크가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나스닥에 이번에 네, 상장을 했는데 시총이 무려 이 쿠팡이 10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쿠팡에서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사서 써본 밥통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빵이 맛있거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게 연결이 되면 그에 따른 적립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무려 시총 100조에 가까워진 이 플랫폼 기업이 네, 왜 이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까요? 또 하나 볼게요. 요즘에 되게 핫한 네, 자동차 플랫폼 기업이죠.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 자동차 딜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테슬라에서는 자동차를 어떻게 파냐? 네,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추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추천 프로그램은 테슬라 오너들이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테슬라를 탔을 때 나의 경험과 그리고 즐거움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함이고 추천한 사람과 추천을 받고 차를 산 사람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그리고 다른 서비스 등을 차별화해서 추천인에게 리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추천인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앨런 머스크는 네, 시대적 변화와 특성을 반영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대적 변화와 특성을 반영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전통적인 광고나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 않고요. 사람 간의 구전 홍보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고 역시나 나의 소비를 공유를 통해서 소비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 플랫폼 방식으로 엄청난 성장을 테슬라는 이뤄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플랫폼 안에서 내 소비의 경험을 누군가와 연결을 통해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득이 발생되는 공유 경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우리가 저도 그랬었고요. 용어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던 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신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훨씬 깊은 이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백만장자들에 의해 이 수치를 이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내 소비가 지출해서 끝날 거냐 아니면 내 소비를 공유를 통해서 다시 소득을 발생시킬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왜 메나테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89명이나 배출한 이 MIT 명문대 MIT 공대에서 2003년도에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희 메나테크가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점을 쥐고 있는 이 당생물학인 글리코믹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 이 미국 국립과학원에 의해 이렇게 글리코바이올로지 분야는 미국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가 기초이며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께 최고다 외치며 타사와 뭐 파일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어느 회사도 갖지 못한 우리 인체, 세포 건강에 필수적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올리원 아이템으로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네, 이 메나테크라는 거고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메나테크는요,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고, 전 세계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 개발에만 무려 5천만 불 이상을 재투자해 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의 매출을 네,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마케팅 비용 쪽에 막대한 자금을 쏟는 게 되게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사람 인체에 이 필수적인 필수품인 글리코라는 대단한 독점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처음 알아보면서 놀랐던 건 제가 이제 국내 뭐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금융업 쪽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걸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뭐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의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이 MTX라는 명칭으로 99년도부터 네,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나스닥이 상장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단 한 번의 퇴출 위기도 없이 네, 20년을 넘게 유지가 잘 되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회사의 투명성과 그리고 안정성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큰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전 세계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네, 영양소를 우리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목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 M5M이란 미션을 수행하는 선한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이 비즈니스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도 네, 이 선한 일, 선한 부자가 되는 일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훨씬 우리 인체 면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체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 메나테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지.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돈만 벌자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K자 양극화 보셨죠? 메나테크는요. 네, 평범한 사람에게 자산소득 그리고 인세소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히 말씀드릴게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K자 양극화를 좁히는 데 일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냐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네, 백신도 아직 불안전하다. 뭐 변이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인체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는 소비를 네, 계속 해야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새로운 소비 행태와 맞물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중소형 벤처기업이었던 이 쿠팡의 시총이 무려 코로나 이후 네, 100조 원 그리고 마켓컬리라는 중소형 기업도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산업이 코로나와 본격적으로 맞물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글리코 시장 2천조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